자, 강아지 사진이 있습니다. 이때 강아지 사진이 있는데 우리가 이 이미지에서 이 도구 상자 중에서요, 이 밑에 있는 4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이렇게 툴박스에서 이 4가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할 텐데, 일단은 이 첫 번째 여기 있는 내용, 뭐 사운드 표시가 있고, 그 다음에 스포이드 표시가 있고, 그 손바닥 표시가 있고, 돋보기 표시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딱 봐도 무엇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지만 좀 더 깊이 있게 내용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습니다. 자, 일단 여기 요 첫 번째 있는 내용을 누르면 노트라는 툴이 있어요. 지금 이렇게 보게 되면 그 지금 기존에 하나 만들어져 있는데요. 이때 노트를 클릭해주고 더블 클릭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 안에 사용했던 명령어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거 일단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딴 데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내가 만약에 지금 보게 되면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에 이미지를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사용했던 어떤 그 도구 상자라든가, 그러니까 어떤 도구라든가 메뉴라든가 이런 거를 기록을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노트를 찍어주고 여기 이 부분을 클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을 적어줍니다. 예를 들어서 이 부분에는 뭐 fill을 사용했으며 뭐 검정색으로 내용을 채웠으며 주었으며 패턴을 함께 이용, 이렇게 해놓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사용하고 이 이미지를 오픈했을 때 닫아주면 되는 겁니다. 이 이미지를 오픈했을 때 내가 요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뭐 홈페이지를 만든다든가 아니면 어떤 사진을 보정했는데 어떤 기능을 내가 다음에 기억하고 싶은데 잊어버릴 수가 있잖아. 여기다 이렇게 요 내용을 집어넣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 그 더블 클릭해주면 내용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게 출력한다고 나타나는 건 아니거든요. 단지 화면상에서만 보여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 내용은 사용자가 손으로 쓸 수도 있지만 음성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사실은. 자, 그런데 이걸 만들어 놓고 나는 이거를 지우고 싶다면, 이동하고 싶다면요, 다시 한번 이 노트를 클릭해서 이동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지우고 싶다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딜리트 노트를 찍어주면 되는 것이고, 오픈을 하면은 내용이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우측 상단에 있는 흰색 버튼을 누르면 다시 닫아지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자, 그 다음에 이런 내용을 나는 음성으로서 남겨두고 싶다면 이 스피커 모양이 있어요. 이렇게. 자, 스피커 모양을 이용하면 됩니다. 일단 또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스피커를 찍어주고 이 눈에다가 클릭을 했어요. 그 다음에 스타트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마이크가 연결되어 있죠? 녹화가 됩니다. 스타트 누를게요. 그러면 원희도 한마디 해. 자, 스타트. 이제 이 내용이 지금 녹화가 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말하는 것을 원희가 강아지 한번 해봐. 강아지. 됐죠? 자, 스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됐어요? 자, 그러면은 이 버튼을 눌러주고 다시 봐야 되겠죠? 들어야 되겠죠? 오른쪽 버튼을 누릅니다. 자, 플레이 누르세요. 이제 이 내용이 지금 녹화가 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말하는 것을 원희가 강아지 한번 해봐. 자, 스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내가 이 포토샵 작업을 하면서 중요하게 사용했던 내용들을 음성으로나 노트로 기록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고, 마찬가지로 이 스피커를 눌러주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른 다음에 Delete All Annotation을 눌러주면은 이 내용은 지워지게 됩니다. 전체 다 지워지게 돼요. 자, 왜 다 지워지냐? 오른쪽 버튼을 눌렀을 때 이 스피커만 누르고 스피커를 눌러주고 오른쪽 버튼을 눌렀을 때 Delete Audio Annotation 하면은 조금만 지워지는 것인데, 내가 오른쪽 버튼 눌렀을 때 Delete All Annotation 누르게 되면은 전체 화면 안에 있는 노트와 스피커가 다 지워진다는 뜻이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내용을 보게 되면 오른쪽 툴이 있습니다.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 아이드로퍼 내용이 있어요. 자, 무슨 말이냐? 아이드로퍼를 찍어주고 지금 이 강아지의 요 픽셀을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색상이 포그라운드로 추출이 되죠. 이렇게 내가 사용했던 컬러가. 근데 이것은 포인트 샘플 한 컬러예요. 자, 확대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했습니다. 자, 포인트 샘플러를 찍어주고 이 픽셀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럼 포그라운드로 색을 추출해낼 수가 있다는 거죠. 포인트 샘플은 1픽셀. 다음에 3x3 에버리지는 요걸 딱 찍었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요 색을 찍었잖아요. 요렇게 총 9개가 되는 거예요. 3x3. 가운데를 기준으로 해서 이쪽으로 3개, 이쪽으로 3개, 이쪽으로 3개가 더한 색이 나타난다는 거죠. 더한 평균값이. 자, 그리고 만약에 5x5를 찍고 여기를 찍었습니다. 그럼 색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럼 몇 색이 더해진 걸까요? 25개지. 이 중심을 기준으로 상하, 좌우, 대각선 부분으로 5개씩 색의 더한 값이 나타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죠? 자, 이 내용은, 그러니까 이 내용은 내가 예를 들어서 색을 쓰고자 하는데 내가 이 흰색을 칠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 강아지에서 색을 추출하는 겁니다. 이렇게 나는 요 색을 쓰겠다. 붓으로 그리면 되겠죠. 이렇게. 그죠? 우리가 이미지상에서 사용했던 색을 추출을 해서 다른 색, 다시 한번 이용하고 싶을 때 그 포인트를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이드로퍼를. 다음에 컬러 샘플러 툴이라고 하는 것은 사용자가 여기서 이 부분을 클릭하세요. 자, 그러면은 클릭하는 동시에 우측에 인포메이션이라는 대화 상자가 떴어요. 자, 그래서 요 내용에 요 픽셀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다 나타내줘요. RGB 농도, CMY의 농도, 좌표값, 이런 내용들이 나타날 수가 있겠죠. 또 찍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눈, 강아지 눈을 찍었어요. 나타나죠? 다시 한번 나타나게 됩니다. 총 4개까지 나타나게 돼요. 그러면 다시 한번 찍었어요. 4개 나타났죠?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이동할 때는 마우스를 다시 위치한 이 샘플러에 놓고 이동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지울 경우에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 딜리트를 눌러주면 되겠죠. 눌러주고 오른쪽 버튼 딜리트. 자, 이런 내용은 출력은 되는 건 아니에요. 화면상에서만 보여지는 것이고. 자, 다음에 밑에 있는 메주라 툴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자예요. 내가 여기서 이 강아지 눈과 눈 사이가 몇 픽셀인지 알고 싶다. 이 눈 찍어주고 이 눈 찍어주고 드래그해서 이 눈을 찍어줍니다. 이렇게. 그러면 마찬가지로 인포메이션에서 쭉 나타나게 되겠죠. 각도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며, 보면은 뭐 길이와 높이값, 그 다음에 뭐 각도, 방향, 그 다음에 좌표값도 표시될 수가 있다는 거죠. 요 자라고 하는 것은. 자를 만들어 주고서는요, 자의 왼쪽 지점을 클릭해서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요렇게. 자의 오른쪽 하단점을 찍어서 다시 이동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요렇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자, 자를 대고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렀습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요 자를 찍어서 가운데를 찍으면 이동이 되고요. 그렇죠? 오른쪽 버튼 눌러주게 되면 레이어를 복사할 수도 있고 컬러 렌즈를 통해서 다양한 선택 내용도 만들어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 자는요, 다른 메뉴를 찍어주면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알겠죠? 자, 다음에 손바닥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이동. 지금 이동이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다 보이니까 화면 안에. 그쵸? 모든 내용이 다 보이잖아요. 이동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 일단 그럼 확대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돋보기를 눌러서 마우스로 원하는 중심점을 찍어주고 클릭을 합니다. 클릭을. 그죠? 이때 어떻게 해요? 다 보이죠? 다 안 보이죠? 이때 손바닥에 인식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자, 그러면 손바닥을 더블 클릭합니다. 이건 어떻게 해요? 화면에 꽉 차게 보이라는 소리고요. 돋보기를 더블 클릭하면 무조건 100% 1:1 크기로 보여지라는 소리예요.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니터 화면보다 큰 이미지가 있을 때 돋보기를 더블 클릭하면 그 내용이 다 보여. 안에 꼭 들어오니까. 근데 아니, 손바닥을 클릭하면 다 보여요. 돋보기를 클릭하면 무조건 100%로 보이기 때문에 큰 이미지는 큰 대로 보이고 작은 이미지는 작은 대로 보인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되나요? 자, 그런 상태고, 자, 돋보기를 클릭을 했을 때 상단 메뉴를 보게 되면은요, 플러스가 있어요. 그럼 뭐 클릭하면 확대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한 점을 클릭하고 드래그하여 나머지 반대점을 클릭하면 일부분을 확대할 수가 있다는 뜻이 되는 것이고, 마이너스를 눌러주고 클릭하면 이미지가 축소가 될 수가 있다는 뜻이 되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키보드에서 단축키는 어떻게 이용을 할까요? 확대할 때는 컨트롤 플러스, 축소할 때는 컨트롤
마이너스를 눌러주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도구 상자에서 핸드 손에 갖다 댔어요. 그러면은 괄호 열고 H가 들어있죠. 단축키라는 소리죠. 그래서 키보드에서 H를 누르면은 한글키가 인식되어 있으니까 H 눌러볼게요. 이동되겠죠. 돋보기는 뭐예요? 줌 있겠죠? Z. 이렇게. 자, 브러쉬는 B. 이렇게 이동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툴을 찍으면은 우측 하단에 단축키가 나타나니까 이 내용을 적절하게 쓰면은 아주 유용한 내용을, 그러니까 좀 더 빠르게 내용을 만들 수가 있다는 내용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뭐 이번 시간에 한 내용은 어떤 이미지를 직접 작업하는 것보다는 있음으로 해서 좀 더 유용한 그러한 툴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되겠죠?